관망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죠.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이런 조급함이 더 커질 겁니다. 자, 이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네, 맞습니다. 조급함에 아무거나 사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죠, 아파트로 돈 버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브림장입니다. 최근 부동산이 다시 뭔가 부릉부릉 시동 걸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고, 자,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가 하락하긴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대표적인 시그널이고, 이 와중에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주요 입지들은 누가 봐도 공급 절벽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상승이 나올까 봐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월세 상승이요. 사실 집값이 많이 오른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안 사고 싶으면, 안 사고 싶은 사람들은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을 매수 안 한다면 그 사람들이 월세로라도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월세가 오르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현장은 실제로 어떻냐고요? 요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이고, 뭐 마포, 성동, 광진구, 강동구 등 상급지로 대변되는 곳들 혹은 중상급지 이상 곳들은 다시 신고가를 쓰면서 상당히 불안한 시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지금 상급지에서 멈춘 게 아니라 동대문구, 서대문구, 동작구, 영등포구 이런 중급지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청량리가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관망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죠.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이런 조급함이 더 커질 겁니다. 자, 이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네, 맞습니다. 조급함에 아무거나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사면 안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아파트, 일단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7개의 요소들을 한번 체크리스트로 작성을 해서 같이 살펴보자고요. 그럼 머리가 아주 냉정해질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 지역이 오르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엔간한 모든 아파트가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면 안 되는 아파트는 있기 마련인데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7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는 나홀로 단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홀로 단지는 사면 안 된다라는 말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셨죠. 제가 특정 단지를 언급하면 이게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실까봐 제가 예시로는 못 들어드려요. 그렇지만 나홀로 단지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아파트가 거의 전무하고 빌라나 단독주택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상업지역에 위치하여서 아파트 단지 그거 하나만 딸랑 위치하는 경우를 우리는 나홀로 단지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나홀로 단지가 왜 안 좋냐면, 아파트라는 건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모였을 때의 집적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동구의 고덕지구, 경기 하남시의 미사신도시, 서울 강북구의 기름뉴타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행신동 등 위치, 연식과는 무관하게 아파트라는 상품은 서로 모여있을 때 그 집적도라고 하는 시너지가 극대화되죠. 하지만 나홀로 단지라면 해당 아파트 딱 한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아무리 대단지라 하더라도 단지들이 모여서 내는 그 집적도의 시너지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사면 안 되는 아파트 요소는 바로 작은 필지의 아파트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에서 필지라는 건 한 덩어리의 땅을 행정적으로 구분해 놓은 단위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아파트가 위치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겠죠. 자, 그럼 작은 필지의 아파트를 왜 피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A 아파트는 2000평에 500세대가 지어져 있고 B 아파트는 8000평에 500세대가 똑같이 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연히 용적률과 건폐율을 따져봐야겠지만 같은 용도구역 안에 위치해 있다면 당연히 큰 필지에 위치한 아파트가 훨씬 더 여유로운 정주 편의성을 갖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땅이 작다면 훨씬 빽빽하기 때문에 세대 간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안 좋겠죠. 게다가 땅이 작으면 향후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의 측면에서도 그 사업성이 그다지 좋을 수가 없겠죠. 세 번째 사면 안 되는 아파트 요소는 바로 너무 적은 세대수의 아파트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국누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어느 정도 균질성 있게 상품화된 아파트는 큰 고민 없이 고를 수 있는 주거 형식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 팔기에 용이한 자산으로서의 특성,
즉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너무 적은 아파트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의 특별한 이유에 해당하는 건 사실 가격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인근에 비해 너무 싸다면 고민해 볼 만한 거죠. 그럼 사도 되는 아파트의 세대수, 사면 안 되는 아파트의 세대수, 그 기준은 몇 세대로 잡아야 할까요? 사실 이게 정답은 없지만 저는 보통 300세대 이상만 되면 사고 파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도를 하시려면 그래도 최소 500세대 정도 이상, 가능하면 1000세대 정도 이상의 아파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사면 안 되는 아파트의 요소는 바로 산 꼭대기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 부역대 신평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신축, 평지, 초등학교 이 6개의 아파트 선호 요소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평지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경사가 심한 아파트, 즉 산 위에 있는 아파트는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뭔 소림? 난 산이 좋아. 공기 좋은 아파트에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래도 아파트로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신 것일 테고 그렇다면 내 취향이 묻어나오는 아파트보다는 남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아파트를 고르는 게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살까 말까 고민하실 때는 뭐 지도나 로드뷰만 보지 마시고 직접 임장을 가셔서 이 경사도를 여러분들 몸으로 느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경사 약한 줄 알고 갔다가 육수 흘리는 분들 많이 봤다니까요. 예, 제 경험담입니다. 자, 5번째 사면 안 되는 아파트의 요소는 바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아파트입니다. 사실 말이죠. 아파트로 돈 버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상권, 학군, 병원, 백화점, 대단지, 브랜드, 신축, 평지 뭐 이런 거 다 가진 아파트? 사면 좋죠. 누구나 좋아하는 아파트일 테니까요. 근데 이런 인프라가 좀 부족해도 이런 상품성이 좀 부족해도 업무 중심지로 가기 편한 역을 인근에 끼고 있다면 살기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아파트에선 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출퇴근을 해야 돈을 벌고 집을 살 거 아닙니까? 아니 집을 안 사더라도 뭐 출퇴근을 해야 돈을 벌어서 가족들끼리 밥도 사 먹고 자동차도 사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그 아파트가 업무 중심지, 예를 들어 뭐 강남, 여의도, 광화문 이런 곳으로 가는 교통 인프라가 없다? 그럼 매수를 심각하게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6번째 사면 안 되는 아파트의 요소는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축입니다. 사실 저는 재건축이 안 되는 구축조차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유동성이 들어오면 그런 구축도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전업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똘똘한 실거주집 혹은 똘똘한 한 채 투자 이 정도로 대부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축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신다면 가장 쉬운 건 아실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제재 탭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역에 어디가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업 현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곳을 보는 게 베스트겠죠. 다만 아직 재정비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왼쪽 상단의 파란색 탭을 눌러서 이 대지 지분을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아파트의 평균 대지 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 대지 지분이 너무 낮다면 즉 10평 이하이거나 혹은 언저리라면 그 단지는 매수를 좀 다시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마지막 7번째 사면 안 되는 아파트의 요소는 바로 최근에 급등한 아파트입니다. 사실 이 요소는 항상 적용되는 요소는 아니고요.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앞으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 것이고 강남은 점점 더 비싸지겠죠. 다만 순간적으로 이 갭을 메우고 벌어지는 걸 반복하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한 단지들을 사시면 당분간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반포의 원베일리 그리고 여의도에서 3부 아파트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 아파트들은 예시에 불과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최상급지 아파트들이지만 앞으로도 탑의 자리를 유지할 곳들이 맞아요. 다만 최근에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의 높은 호가를 여러분들이 따라서 사기보다는 인근에 저평가되어 있는 단지들을 사는 게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더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거죠.
자, 이렇게 사면 안 되는 아파트의 7가지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별 아파트가 오르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가 오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촌이 오르면 평촌에 있는 A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B 아파트, C 아파트도 다 오른다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매수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요소들은 있기 마련이고 대표적으로 어떤 아파트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오늘 7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고민하고 있던 지역이나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이걸 따라 사야 하는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사도 되는지 이걸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힌트가 되었으면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